연휴 기간마다 흐리고 해상 날씨가 좋지 않아 올여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떨어지거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아 문화재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8월 포항 울릉항로에 수면 위를 나는 위그선이 취항하면 1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올여름에는 525만 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보다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연휴 기간마다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해상의 기상도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월포해수욕장은 막바지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너울성 파도까지 일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은 물놀이에 애를 먹었습니다. 애들 방학이고 하니까 매주 바다로 나오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달 들어 동해안에는 해상 기상이 악화되는 날이 많았고 주말이나 연휴 기간마다 흐린 날씨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도 525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영덕이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6% 증가했지만 경주는 15% 줄고 울진은 31%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해수욕장 피서객은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2013년 530만 명을 기록했던 피서객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지난 5년 동안 500만 명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을 다시 경북 동해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가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면 축산물 위생, 검역 업무 일원화, 계란 유통센터 의무화를 포함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물 생산과 안전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분리돼 문제가 있고 계란은 다른 축산물과 달리 생산 이후 유통 전 단계에서 검사 과정이 없어 계란 검사 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업무는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처가 설립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관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조기 경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는데 10분이 걸리고 폭염 예보도 어긋나자 기상청 등 관련 기관에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했고 지진 관측망 구축 계획은 국내 면적의 20%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령한 3차례 지진 조기 경보는 평균 26.7초가 소요됐는데 일본은 7차례 발령한 경보에서 평균 7.2초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상예보 및 지진 통보 시스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는데 33건의 위법, 부당,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 문화재의 CCTV가 대거 설치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질이 떨어지거나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아 문화재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적광전과 건칠보살 좌상 등 보물만 5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 명찰 기림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CCTV 21대가 설치됐으나 41만 화소로 화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낮에 찍힌 화면에도 오가는 사람이 잘 식별되지 않고 야간에는 식별이 더 어렵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식별이 좀 곤란하고 사람이 이제 어떤 분간이 명확하게 이제 국보와 보물이 수두룩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32대의 CCTV가 41만 화소에 그칠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1,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매일 올라와가지고 손을 봤는데 손 보고 들어가면 그 이튿날 다시 또 고장나고 해가지고 이거를 필요 없다고 우리가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문화재의 보고 경주시에 설치된 문화재 CCTV는 327대.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0만 화소가 넘지만 23%인 77대는 40~50만 화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제때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적광전이나 기림사는 완료하고 내년에 불국사와 양동을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된 전국 문화재 CCTV는 4,000여 대입니다. 일부 국보급 문화재조차도 통합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1조 7,6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을 추가 재원으로 1회 추경보다 일반 회계는 650억 원, 특별 회계는 50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환경, 교통,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 최종 확정됩니다.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이 내년 8월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합니다. 시속 200km의 속도로 포항 울릉 항로를 1시간 10분 만에 달릴 수 있고 멀미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그선이 바다 위를 달리는가 싶더니 금세 수면 위로 날아오릅니다. 신형 위그선은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기존의 위그선과는 달리 선체가 수면 위 150m까지 떠올라 달릴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생산한 신형 위그선은 8명이 탈 수 있으며 75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위그선은 내년 8월부터 포항 울릉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운임은 1인당 1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에 걸쳐가 조금씩 개선돼가지고 거의 한 99% 정도의 완성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이제 1%는 대통령께서 이쪽 관심도 기울이고 이제 신산업에 대해가 하는 이런 관심이 아마 이걸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약 220km, 배로는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위그선은 1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고 멀미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갈망해왔던 백만관광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그선 전용 부두도 확보됐습니다. 울릉도는 사동항 여객터미널, 포항은 영일만 신항에서 위그선이 뜨고 내리게 됩니다. 이곳 울릉 사동항은 긴 방파제가 있는 데다 여객선 터미널까지 인접해 있어서 위그선 운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그코리아는 올해 10월 위그선 1호기를 도입해 시험 운항을 하고 내년 8월부터 위그선 5대로 포항 울릉간 항로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지역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주민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을지훈련 방사능 누출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과 적의 미사일 폭격으로 월성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해 주민 대피와 재염, 치료, 갑상샘 보호약품 복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주농협 특수미 쌀 장목회와 경주시는 오늘 통일전합 들판에서 쌀 전업농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첫 수확한 벼는 결실이 빠르고 밥맛이 좋은 조평벼 품종으로 이달 말까지 800톤가량을 수확한 뒤 경주 이사금쌀로 포장해 전국의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에 출하할 예정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최근 잦은 비로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치거나 낙석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면 감전이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스스로 사고 수습에 나서지 말고 반드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 울진읍의 한 주택에서는 어제 집중호우로 감나무가 넘어지면서 집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기업 연계형 자활사업 1호점이 포항시 죽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순대 전문점은 중앙자활센터와 도드람 양돈 농협이 기업 연계형 자활사업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경영 노하우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년 2개 자활사업단이 독립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3개 업소가 창업에 성공해 2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검거한 불법 고래 포획 전문 조직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포획선 선장 61살 C 모 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운반 판매한 33살 D 씨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불법 개조된 선박과 작사를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해상에서 1차 해체한 뒤 야간 시간대 인적이 드문 소형 항폭으로 입항해 판매책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 등입니다. 해경은 또 포항과 울산에 있는 다른 판매책 2명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목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뜨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당분간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약화된 태풍 하토에서 수증기마저 유입되면서 덥고 꿉꿉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으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죠?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34도고요. 그 밖의 지역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29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후에 흐리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포항시민볼링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볼링대회 한여름밤의 볼러를 오는 24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4게임 전체 점수 1위에서 5위에게는 총 시상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행운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전 경기로 참가 자격은 볼링을 좋아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2만 원으로 볼링장 카운터에서 대회 당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포항시는 산림경해충 예찰방재단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작업을 시작하고 규모도 20명 이상 늘어나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산림병해충 방재단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되는데 방제 품질 향상 못지않게 위험한 산림 속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2018년에는 재선충병 발생률 50% 감소를 목표로 사업 지구별로 6단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청 공무원을 현장 특임관으로 배치해 방제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일본 5대 종합무역 상사인 스미토모 상사와 1조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주 마타바리 섬에 6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또 최근 600억 원 규모의 미얀마 양곤 상수도 개선 사업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남북부경찰서와 함께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 552억 원 중 44%인 242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위해 합동 영치,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 운행 중인 체납 차량 단속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대포 차량 공매 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 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이 지능화, 은밀화돼 증가함에 따라 오늘 10월 말까지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 유통자를 집중 단속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